관광학 원론 제9차시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 이재서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무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 한눈 팔 일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학교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좀 의아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은 장님이시기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무서운 게 없다고 그랬다. 그리고 보이지 않으니까 한눈 팔 일도 없다고 그러죠. 참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인생의 2막을 살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는 정년퇴임해가고 쉬고 있는데 다시 또 총장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완전히 백수였다가 다시 한다고, 그런 아주 유머감에 뛰어난 그런 총장님인 것 같습니다. 또 가수에도 7, 80년대 가수왕을 몇 번 한 이용복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그 이용복 가수는 그것도 장님이에요. 까만 안경 끼고. 여러분 아마 요즘도 텔레비전에 가끔가다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이용복. 한 청년이 선을 봤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아가씨한테 고백을 했어요. 제 한눈에 반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는 이 신랑이 애꾸눈인 거예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왜 나 속였냐고 이제 와서 얘기하냐고. 그러니까는 그 남편이 지난번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고.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한눈에 반했다고, 두 눈이 아닌 한눈에 반했다고 했다고 그랬다나요? 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쿠빌라이 칸, 즉 대칸이 샨두에가 있었죠. 여름 별장, 샨두에 3개월간 있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징기스칸의 그 후손들이 여러 나라 지역을 다 그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쿠빌라이 칸이 가장 큰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이 쿠빌라이 칸의 숙부가 나얀이라는 군주가 있었어요. 이 나얀이 한 3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혈기가 왕성해서 군대도 한 40만 정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 쿠빌라이 칸 조카의 지배를 받는 것을 좀 꺼려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군주 카이두를 찾아가서 우리 쿠빌라이 칸한테 한번 전쟁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쿠빌라이 칸 대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쿠빌라이 칸은 아주 영특합니다. 그래서 자기 숙부 나얀이 쳐들어오기 전에 먼저 기동대를 딱 해서 소문나지 않게 그 나얀의 부대 쪽에 오고 있는 쪽으로 미리 가서 매복해 있다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기습을 했으니까는 바로 나얀을 잡았습니다. 나얀은 기독교도였어요. 그때 군대 올 때 십자가 깃발을 달고 그렇게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쿠빌라이 칸이 기습 공격했기 때문에 나얀은 생포가 되고 쿠빌라이 칸이 자기 숙부지만은 죽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숙부니까는 징기스칸의 후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죽였냐면은 이 멍석 같은 그런 데 이래 샀어 카펫에 돌돌 말아서 그것을 땅 위에서 계속 어지럽게 막 끌고 다니면서 제수들로 하여금 때려서 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황제 혈족의 피가 땅에 흐르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 피가 태양과 공기에 드러나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카펫에 사서 때려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렇죠. 십자가 믿는 그 기독교도 군주가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죽였냐, 그걸 비웃는 것을 또 쿠빌라이 칸이 들었습니다. 대칸은. 그래서 그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을 꾸짖었고 난 다음에 기독교들을 다 모아갖고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만일 너희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얀을 돕지 않았다면 거기에는 뭔가 더 좋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거다. 십자가는 옳고 바른 일만 행할 것이다. 그래서 나얀은 불충한 반역자로서 군주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가 당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옳지 않은 그 나얀을 하나님의 십자가가 돕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그러자 이제 기독교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위대하신 폐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십자가는 나얀처럼 그가 모시는 군주에게 반역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는 받아야 할 죄값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카는 이 나얀을 정복한 후에 다시 이제 칸발루, 즉 북경으로 돌아가서 이듬해 한 2, 3월쯤 되니까는 기독교의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알고는 기독교들을 모두 불러 모았고 그들에게 네 종류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갖고 오라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대하게 또 차려놓고 예절로서 그 복음서를 놓고 분양을 해요. 쿠빌라이 칸이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는 쿠빌라이 칸 신하들도 다 그 사복음서에 입을 맞추면서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절과 이 성탄절도 이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베풀어서 이 기독교도들의 마음을 샀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쿠빌라이 칸은 기독교도가 아니면서도 그 당시에 4대 성인은 예수님과 마호메트와 또 석가모니와 모세는 유대인들이 믿는 거거든요. 그 네 명을 다 이렇게 숭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와달라고 네 명에게 기도한다고까지 쿠빌라이 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쿠빌라이 칸 데카는 기독교가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종교라는 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냐 하면 그 당시에 그 마술을 부리는 이교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자들이. 만약에 자기가 갑자기 기독교를 하면은 마술을 부려서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바로 하지 못했고 대신에 마테오와 그 마르코폴로의 삼촌과 그 아버지가 먼저 갔었잖아요. 이제 두 번째로 마르코폴로 갔으니까 그 전에 다시 이제 쿠빌라이 칸이 아버지와 삼촌한테 교황한테 그 사신으로 보낼 때 기독교 현자 100명을 보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보내주면은 그들이 제대로 그 우상숭배자를 마술사가 잘못된 걸 알게 되면은 자기가 세례를 받고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기독교를 믿게 되면은 당신네 나라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이쪽에 당신네 나라의 기독교인보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 그 당시에 원나라일 거니까는 이 기독교도가 더 많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마르코폴로 삼촌과 아버지가 교황 찾으러 이제 오니까는 그때 돌아가시고 뭐 어떻게 하다가 사실은 100명의 요즘 것도 뭐 선교사죠. 파송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것만 이루어졌으면은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됩니다. 자, 아프리카 견문로 이집트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이 여기서 왜 나올까, 그죠? 자, 이집트 문명과 4대 문명, 그럼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또 인도 문명이 있죠, 그죠? 이쪽에 가면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인도 문명을 나눌 수 있는데, 아니요, 이집트 문명. 이집트 사람들은 상형 문자가 있는데, 저쪽에 메소포타미아는 세기 문자가 있어요. 또 이집트 문명에서는 십진법이 있어요. 1, 2, 3, 4 우리 쓰는 거 있죠, 그죠? 아라비아 숫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집트 숫자라고 불러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아라비아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중동에서 나온 줄 알았는데 이집트의 십진법 1, 2, 3, 4, 5, 6 이게.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60진법이 나와요. 우리가 1분은 60초, 1시간은 60분. 그거 다 60진법.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집트 문명에서는 이 사후세계를 항상 가정하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함무라비 법전에 보면 그런 사후세계에 대한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진법이 이집트에서 나왔고 메소포타미아는 60진법이 나왔다면은 이 십진법이 없이
60지법이 나올 수 있겠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는 이집트 문명이 더 오래됐을 것이라 그래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역사는 100년, 500년, 1000년 주기로 돌고 도는 것이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또 역사상 보면은 이런 금이나 석유, 가스, 땅, 이 경제 가치가 있는 재산을 빼앗고 그러다 보니 전쟁을 치는 거죠, 그죠? 미국과 중국도 뭐 무역 분쟁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경제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계적 부호들을 보면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도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입니다. 잘 하고 있죠, 그죠? 그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역사를 알아야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는 누구일까요? 빌 게이츠일까요? 로스차일드 가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대인입니다. 부자 나라들의 정치와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되려면 유대인들한테 가서 알랑방구를 깨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영국의 도움으로 땅을 가지게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죠, 그죠? 그래서 이 로스차일드 가문도 이 서방 국가들의 국채 발행과 투자로 일약 최강국 영국의 경제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 역사가 있으면 1815년 6월 18일 날 그 유명한 웰링턴, 워틀루 전쟁입니다. 나폴레옹. 그런데 프랑스 쪽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정보는 돈이죠, 그죠? 그래서 로스차일드가 런던에서 이 정보원을 보냈죠. 그런데 딱 또 일반 정보가 있죠, 그죠? 그리고 런던 정권거래소에서 웰링턴이 영국이 나폴레옹 프랑스군에 졌다는 소문이 촥 했어요. 그 영국 국채가 확 떨어졌어요. 그런데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보낸 정보는 그러다가 다시 웰링턴이 이긴다는 것을 접했어요. 그러니까 폭락했을 때 왕창 국채를 산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웰링턴이 이겼죠. 그러니까 그 20배의 수익가 되면서 영국 국채 대부분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로 이스라엘 국가 건설에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큰 도움을 줬습니다. 이 중동 전쟁이라는 것도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영국이 도와줘서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나라를 만들므로써 중동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보면 이 중동은 분명히 우리 보면 서쪽에 있는데 왜 중동이라 그럴까? 이 중동이라는 이름 붙인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 입장에서 보면 중동입니다. 우리는 거기가 중서라고 해야 될 텐데, 그죠? 응? 하여간. 자, 1차 중동 전쟁은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에 그 몇천 년 만에 구약 성서에 나오는 그 나라를 영국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나라를 만들어 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이집트는 사실 아프리카 나라인데 왜 이 중동 국가가 아랍 국가에 같이 합세해 갖고 이집트가 주축이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는 게 1차, 2차. 그래서 1차 전쟁에 이집트가 이스라엘한테 혼나고 박살나고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주위의 나라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니까는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 중동 이집트들이 아주 싫어했죠. 그래서 한 서너 차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작은 한 6, 7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군대가 1억이 넘는 몇 억이 되는 이 중동 아랍국들을 격파를 합니다. 오히려 그럴 때마다 예루살렘 가보니까 예루살렘 땅도 이 67년대 그 중동 전쟁 때 예루살렘 나머지 땅까지 다 넓혔더라고요. 그전에 조금 일부분만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예루살렘이 다 차지했더라고요. 응? 여기는 아스완 댐인 아스완 도시에 거기에 이슬람이지만은 이렇게 교회가 있어서 kop트 교회입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이스라엘이 거대한 아랍국들의 침공을 박살낼 수 있었던 것은 경험 차이입니다. 미국이 많이 도와줬겠죠. 영국이 도와줬겠죠. 그러나 문제는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석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중동전쟁에 참여했습니다. 탱크 2대로 탱크 10대를 그냥 깬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할머니들도 총을 잘 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래요. 인구는 적었지만. 우리나라도 그 모스크바 월드컵에서 독일 탱크 부대 독일을 우리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것도 스코어 차이 좀 나게, 그죠? 이유가 뭡니까? 경험 차이입니다. 손흥민이라든가 지성용이라든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정상 세계 최고 축구 거기서 뛴 선수들이 몇 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수들 때문에 우리가 독일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들은 축구하는 이야기 좋아하죠. 또 군대 얘기, 군대 얘기하고 축구 얘기 빼면은 뭐 할 말 별로 없는 남자들이 많죠. 여자들이 그 둘 다 싫어합니다. 더 싫어하는 게 있답니다. 뭡니까?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저도 군대에서 점심시간마다 그 아스팔트 위에서 뿔찬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는 영국보다 더 센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가 옛날부터 구약시도 엄청난 나라죠. 이스라엘하고 중동전쟁 몇 번 하다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일찍 북한과도 수교해서 중동전쟁 때 북한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몰고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는 북한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대부분 나라는 한국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북한 사람들은 많아. 노동자들도 많이 와 있고, 한 번째 나미비아에서 사막 한복 그 도시에서 호텔을 갔는데 한 20명 정도의 그 중국말을 조금씩 하면서 있어서 제가 이제 같이 합숙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중국말로 물어봤죠. 너 어디서 왔냐? 고향이 어디냐? 그렇게 뚜뚜뚜 서로 눈치하고 말을 잘하네요. 보통 중국 사람은 왁자지껄한데 왁자지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이분들이 중국말을 저보다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북한 사람들이구나. 주로 이제 비행장 닦는 데라든가 도로 건설한 노동자들로 와 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듀테인먼트 노끈과 지난 시간에서 도너츠 CD를 갖고 왔어요. 도너츠 CD, 도너츠 색깔, 마지막 거도 도너츠 색깔의 CD를 갖고 왔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넣겠습니다. 자, 요렇게 요 색깔, 푸르스름한 색깔의 끈을 넣으면은 지난 시간처럼 제가 그 도너츠 CD가 이렇게 색깔이 같은 색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분홍색을 넣겠습니다. 분홍색. 도너츠 색깔이 도너츠 CD가 이렇게 분홍 CD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색깔이 있나요? 검은색이 있네요. 검은색을 넣어보겠습니다. 이 끈을 넣는 데 따라서 도너츠 색깔이 이렇게 검은색 도너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세 가지 이 색깔 다 넣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색깔을 다 한꺼번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 도너츠 색깔이 세 가지 색깔의 선대로 도너츠 색깔이 분홍색, 푸른색, 검은색 세 가지 색깔의 도너츠 CD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관광 사업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